네, 반갑습니다. 화학을 강의하는 이찬하라고 합니다. 오늘 이제 3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을 봤는데, 어제구나. 여튼 간에. 저기 이제 내가 한 번 더 원모 한 번 더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험지 받아가지고 슥슥 다 풀어봤겠죠. 좀 철저하게 시간에 맞춰가지고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. 근데 이제 그 친구들 말고 그 친구들은 이제 한 번 더 수능까지 다 봤으니까 특별한 감흥은 없을 거고, 이제 예비 고3, 이제 현재 고3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치르는 시험이잖아요. 고3들은요. 그쵸? 그래서 느낌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다. 그러니까 2학년 때에도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기는 하지만,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는 건 사실 이게 첫 시험이니까요. 어땠는지 모르겠네요. 근데 이제 그 시험 결과를 다 떠나가지고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능 때까지 현재 화학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른 친구들은 고2 때 공부했던 내용들 다 꼼꼼히 챙겨놓고, 그리고 겨울에 후다다다닥 좀 부지런히 해가지고 시험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예비 고3 올라가서 겨울 때에는 과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물론 이제 모든 과목 중에서 과탐이 상대적으로 조금 현역들이 약하기는 하지만, 그래도 이제 다른 수학이나 국어나 딴 것도 할 게 많기 때문에, 게다가 이런 과학 과목이 단순히 한 2달 만에 내용을 다 끝낸다. 이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. 인강을 여러분들이 살펴봐도 강좌 수도 만만치 않은 정도고, 그걸 내가 비록 다 봤다고 치더라도 온전히 내 걸로 만드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, 그리고 그걸 문제에 적용하는 그 연습도 또 다른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적이 기대만큼 나온 친구들보다 기대 이하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. 그런데 이거는 이제 3월이잖아요, 여러분. 이제 앞으로 수능 때까지는 대략 8개월 정도가 남아있고, 거기에서 예비 고3으로서 첫 삽을 뜬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은 등급이라든지 점수라든지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. 만약에 있다면, 우와, 점수가 많이 안 좋네. 약간 자극의 정도. 나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. 그거는 이제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고, 그 외에는요, 내가 어느 파트가 약하고, 그리고 어느 파트는 내가 좀 강점이 있고, 그리고 내가 지금 겨울에 공부를 해왔는데 내가 해온 거에서 빠진 부분이 어느 파트인지,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, 그걸 전부 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커리큘럼을 세워야 됩니다. 이제 요 3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마다 의미가 조금 다르죠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내가 한 번 더 하는 친구들이다. 내가 재수를 하든 점수를 하든, 그 N수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내가 방학 때 작년에 했던 것들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되는 거고요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개념도 의미들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을 치르진 않았지만 고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고, 그 중간고사가 통상 1단원 범위이기 때문에, 그래서 몇몇 학교에서는 3월 서울시 교육청에 나온 문항들 일부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를 학교 내신에 출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따라서 내신 준비를 위해서도 한 번 정도는 요 시험지를 한번 훑어보는 것이 좋죠. 그 범위에 맞춰서. 그런데 이제 요 시험 아까 고3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.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, 고3은 성적이 어떻든 저렇든 보지 마라. 등급도 보지 마라. 어차피 여러분들만, 고3들만, 공부가 완벽하게 안 된 고3들만 모아놓고 본 시험이기 때문에 이 등급이 어떤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그래서 여기서 모자란 부분들, 빠진 부분들 다 챙겨가지고, 그리고 공부했는데 내가 요거 그 사이에 내가 까먹었나 보다.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보다. 그런 약점들 파악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커리큘럼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한 거고.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하는 친구들 같은,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N수생들이 3월달 시험을 보면은요, 내가 이제 작년에 시험 봤을 때 난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, 그리고 겨울에도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쉬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 매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. 그런데 N수생 같은 경우에는 다 풀고 10분 남았어, 15분 남았어. 그게 3월 시험의 특징이에요. 당연히 이 시험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왜 그렇겠어요? 그럼요. 매년 초 3월에 보는 서울시 교육청 문항의 베이스 문항은 바로 그 전년도 수능이란 말이에요.
그리고 일부 수능 특강을 수능 특강은 경기도에서 좀 더 많이 반영되는 것 같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일찍이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학습을 하면서 준비해 온 거기 때문에 역시 N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시험이 쉽다 어렵다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 중에서 어느 부분은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것들 그 기억을 일깨우는 정도. 내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재수 준비 기간이 짧았다 하면 당연히 이 시험 통해 가지고 그때 까먹었던 그 기억들,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일깨우는 수준밖에는 되지는 않죠. 따라서 이걸 가지고 올해 화학을 내가 잘 볼 것 같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역시 고3하고 마찬가지로 6월 평가원까지 내가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가 되는 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튼 간에 이 3월 시험을 봤는데요. 여러분들 현역이든 간에 지우생이든 제가 요걸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킬러 문항이 작년 수능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3월에도 그게 반영이 됐어요. 그러니까 킬러 문항 난이도가 확 떨어졌습니다.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냐? 그 유형이 올드한 유형들이 나온다는 거죠. 문제를 보면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바로 길이 보이는 그런 식으로 돼버렸죠. 따라서 킬러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들에서도 내가 3등급 이상만 되는 올라가면 돼 하는 친구들도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볼 만하고요. 그리고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풀 수도 있겠다만 내가 공부가 좀 미진한 친구들이 있다면 올해는 이 부분을 꼭 잡고 가셔야 돼요. 그런데 이런 킬러 문항보다도 좀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. 그게 바로 뭐냐? 내가 공부를 해서 자신 있는 부분, 즉 실제 시험 현장을 가서 내가 풀었던 부분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. 내가 자신 있게 풀었는데 틀렸다? 그러면 오개념이 있거나 실수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또는 이건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건데 왜 이게 안 풀리지 하면서 하나 문제 걸리는 게 분명히 한두 개씩 있어요. 수능 가면 그게 이제 중킬러 파트에서 그거는 비단 작년뿐만이 아니고 매년 그래왔거든요. 한 3페이지 정도. 거기에서 평소에 아는 것들인데 하나 걸리는 거. 그런 문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게 또 내가 어디에서 뭔가 잘못됐는지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고치셔야 되는데 즉 무의 문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투자되는 시간이 아주 많은 킬러나 준킬러에서 한두 문항 정도는 우리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. 오케이? 근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 개수로 따지면 20개 중에서 15개에서 많게는 18개 사이거든요. 17개로 합시다. 그래서 15개에서 17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나오든 내 그때 컨디션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그 마지노선을 나는 목표가 수능에서 1등급이 목표다. 못해도 이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나는 1이 목표고 또는 만점이 목표다 하는 친구들은 그 마지노선을 저는 6월 평가원으로 잡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는 화학 반응식 틀려서 별로 의미 없고요. 오케이? 중화 반응 틀려서 신경 별로 안 써도 괜찮습니다. 여기 문제를 보시면 그 화학 신양과 몰 현재는 중화 반응 그리고 화학 반응식 그리고 화학 신양과 몰이 최근 2년 3년 동안 어렵게 나오는 파트잖아요. 그렇죠? 요 세 개를 제외한 오케이? 물론 화학, 식량과 몰도 난이도 높은 거예요. 요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또는 내가 그중에서 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물의 자동이온화라든지 또는 농도 문제라든지 그럼 그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문항은 6월 평가원까지 완벽하게 잡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계획을 꼭 세우세요. 오케이? 그래서 여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좀 낮게 나온 친구들은 화학 반응식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. 그래서 이 앞쪽 파트를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잡도록 하시면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6월 평가원에서 나 화학 반응식 좀 어려워서 못 풀었어. 뭘 못 풀었어? 와, 세 문제는 손도 못 대겠는데? 시간도 모자랐는데? 그래도 나머지 16개, 7개까지 우리가 맞췄다면 남은 기간 동안 6월 끝나면 6월 한 달, 7월, 8월, 9월, 10월, 5개월 정도가 남잖아요. 그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. 오케이? 자, 그런 의미로 3월 서울시 교육청은 그 시험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좀 알아놓으시고,
오케이? 그리고 여러분들 남은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. 저기 문제는 저도 이제 요 해설 강의하려고 한번 쓱 봤는데 문제 유형 자체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작년 수능 기조에 따라서 킬러 문항 난이도는 좀 빠지고요. 그리고 이제 중킬러 문항이 조금 올라간 상태인데 엄밀히 말하면 킬러는 빠졌는데 중킬러는 그렇게 올라간 상태는 아니에요. 뭐 작년 수능, 작년에 나왔던 유형들 고스란히 반영이 돼 있고 일부 문항은 야 어처구니 없이 이게 너무 쉬운데 되게 올드한데 그런 문항들이 나온 것들도 있죠. 자,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등급이 1컷이 어떻게 나온다 그것도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자, 우리 한번 내용 빠진 게 있나 없나.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전체 필요하면 셈이 필요한 개념들도 문제 풀면서 필요한 개념들도 셈이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냥 문제에서 와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를 좀 넘어서서 내용도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. 네, 2024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서울시 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